1973년 사람들은 주유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장 도시가 불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내일도 출근할 수 있을까? 공장은 계속 돌아갈까? 물건값은 어디까지 오를까?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던 풍요가 사실은 아주 불안한 연료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대놓고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던 것들, 문제없이 돌아가던 공장, 늘 오던 물건, 평소처럼 켜지던 불빛, 늘 움직이던 자동차, 사람들은 그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건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전제 위에 겨우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무너지는 건 유가 그래프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정책이 꼬이고 사람들 마음이 먼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 얘기가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시장은 먼저 움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먼 나라 얘기라고 넘깁니다. 또 중동 뉴스네, 또 멀리서 싸우는 얘기네,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경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이 뉴스를 국제 뉴스가 아니라 가격 뉴스로 읽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바닷길 하나의 불안이 세계 경제 전체를 떨게 만드는지, 왜 멀리서 시작된 전쟁 뉴스가 결국 한국의 장바구니, 기업 계산서, 환율, 금리 문제로 번지는지, 그리고 왜 그 공포의 바닥에는 아직도 1973년 오일 쇼크의 기억이 깔려 있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시장이 실제 봉쇄보다 먼저 공포의 가격부터 올리기 시작하는지도 보이게 될 겁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부터 보겠습니다. 지도만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바닷길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지도를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는 그 길 위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해협을 지나가는 건 그냥 배가 아닙니다.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선박을 움직이고 난방을 유지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물길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경제의 연료 밸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흔들리면 시장은 해상 뉴스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의 동시에 같은 생각을 시작합니다. 기름값 오르는 거 아닌가? 운송비 뛰는 거 아닌가? 기업들 부담 커지는 거 아닌가? 결국 물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순간부터 위기는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가 충격을 주유소에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충격은 그보다 훨씬 넓고 훨씬 집요하게 번집니다.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선박 운임이 흔들리고 항공사는 연료비 부담을 떠안습니다. 공장은 생산비 계산서를 다시 써야 하고 기업은 가격을 올릴지 이익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소비자에게 내려옵니다. 멀리서 시작된 긴장이 가장 평범한 가격표에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빵 하나만 떠올려봐도 금방 선명해집니다. 밀을 키우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비료를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밀을 옮기는 트럭이 움직여야 하고 공장은 전기를 먹고 포장재도 석유화학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긴장은 결국 동네 빵값까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대 경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위기는 늘 거창하게 시작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일상적인 가격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실제 봉쇄가 일어난 뒤가 아닙니다. 아직 막히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먼저 떨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와야만 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더 비싸질 수 있다. 다음 주엔 유조선 운항이 꼬일 수 있다. 보험료가 튈 수 있다. 공급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동시에 예민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예상만으로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위기 때 가격을 움직이는 건 현실만이 아닙니다. 공포도 함께 가격을 움직입니다. 유조선이 위험해지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기업 계산서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비용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기업은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투자를 미루고 채용을 망설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경제를 식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가 식는다고 해서 가격까지 얌전히 내려가주면 좋겠지만 공급 충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기는 식는데 가격은 올라갑니다. 바로 그 불쾌한 장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죠.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더 불안해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하면 경기가 더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충격은 단순한 기름값 뉴스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선택지를 꼬이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장면을 이미 한번 아주 뼈아프게 겪어봤습니다. 1913년입니다. 그때까지 세계는 꽤 자신만만했습니다. 값싼 에너지는 너무 당연했고, 산업은 팽창했고, 자동차는 늘어났고, 도시는 밝아졌고, 소비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풍요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만 내면 늘 필요한 만큼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 아래에는 위험한 착각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석유는 언제든 시장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욤키푸르 전쟁이 벌어집니다. 산유국들은 석유가 전략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를 진짜 흔든 건 총선 그 자체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석유는 그냥 원자재가 아니구나. 이건 권력이고 외교이고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레버구나. 바로 여기서 세계는 크게 깨닫습니다. 그 뒤 충격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사람들은 오일 쇼크를 흔히 기름값이 오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격표가 조금 바뀐 사건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비용 구조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공장은 계산서를 다시 써야 했고, 기업은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렸고, 정부는 갈피를 잃었습니다. 주유소 앞에 긴 줄은 단순히 불편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에너지 공급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한 구조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처는 그 다음부터 남았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운송비가 뛰고 원가가 오르고 제품 가격이 들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경기가 좋아서 오른 물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급이 흔들려서 오른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경제는 힘이 빠지는데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오일 쇼크가 남긴 공포였습니다. 에너지 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과 운송업, 가계소비, 금융시장, 정부 정책 전부를 동시에 흔드는 충격. 세계는 여기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하나를 배웁니다. 에너지 위기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서워합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로 안 끝납니다. 에너지를 사와야 하는 나라일수록 이런 충격은 뉴스가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면 정유와 석유화학, 항공과 해운이 직접 흔들립니다. 제조업 전반은 원가 압박을 받고 수입물가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생활비 압박이 커지고 소비 심리까지 식어갑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멀리서 벌어지는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전기요금과 물가, 기업 채산성과 경기 심리의 문제로 우리 앞에 도착합니다. 멀리서 시작된 위기가 가장 가까운 가격표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무서운 이유는 바닷길 하나가 막혀서가 아닙니다. 그 좁은 길 하나에 세계 경제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그 사실을 아주 잔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고 공급 충격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용 구조를 흔들고 공포를 깨우고 정부의 판단을 꼬이게 만드는 구조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그렇게 얻어맞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제 봉쇄보다 먼저 공포의 가격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늘 멀리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소리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들립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해협이 실제로 막히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먼저 겁을 먹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일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